이 숫자를 한번 보시죠. 84%. 이게 대체 무슨 숫자일까요? 바로 우리나라 50대 가구의 총 자산 중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전 재산의 거의 대부분이 이 집에 꽁꽁 묶여 있다는 뜻이죠. 다른 선진국들하고 비교해보면 그 심각성이 바로 드러납니다. 우리나라 가구 자산은 무려 75%가 부동산이에요. 근데 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금융자산, 그러니까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 비중이 60에서 70%나 돼요. 우리는 돈이 필요할 때 바로 쓰기가 어려운 집에 묶여 있고 그 사람들은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현금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구조라는 겁니다. 아니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부동산에 모든 걸 걸게 됐을까요? 그건 아마 우리 세대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온몸으로 경험했던 부동산 불패 신화 때문일 겁니다. 이런 말 주변에서 진짜 많이 들어보셨죠? 과거에 우리가 한창 경제 성장할 때는 이게 정말 맞는 말이었어요. 살다가 무슨 어려운 일이 생겨도 자고 일어나면 쑥쑥 올라있는 집값, 땅값이 모든 걸 해결해주곤 했으니까요. 바로 이 강력한 성공의 경험이 우리한테 부동산만큼 안전한 건 없다는 아주 확고한 믿음을 심어준 거죠. 하지만 과거에 성공했던 공식이 과연 미래에도 똑같이 통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보다 먼저 비슷한 길을 걸었던 이웃나라, 바로 일본의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거 정말 놀라운데요. 1980년대 일본 땅값은 지금 우리가 상상하기도 힘든 수준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무려 15배에 달했어요. 하지만 1991년에 거품이 터지고 나서 30년 넘게 끝도 없이 떨어졌고 지금은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싸졌습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신화가 그냥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거죠. 좀 더 와닿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당시에 도쿄에 있던 한 아파트는 가격이 계속 올라서 우리 돈으로 3억 6천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아파트가 지금 얼마인 줄 아세요? 믿기 어렵지만 단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순식간에 10분의 1 토막이 나버린 거예요. 이 집에 노후를 전부 걸었던 사람들은 정말 상상도 못할 충격을 받았겠죠. 이 끔찍한 경험은 일본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굳이 비싼 세금 내고 관리하느라 골치 아프게 집을 꼭 소유할 필요가 있나? 쓸 만큼 현금만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빌려 살면 되지. 이렇게 아주 실용적인 생각으로 바뀐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다시 우리한테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오히려 한국의 상황이 일본보다 더 심각할 수 있는 3가지 이유가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그 3가지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일본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거대한 우리 베이비붐 세대, 그리고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초저출산율, 마지막으로 너무나도 높은 고층 아파트 비중입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가 태어날 당시 출산율은 무려 6명이 넘었습니다. 일본의 4.3명보다 훨씬 많았죠. 지금 바로 그 거대한 인구 집단이 은퇴하면서 집을 팔아야 할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결국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훨씬 많아지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집을 사주거나 물려받을 다음 세대가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일본도 출산율이 낮다고는 하지만 1.3명인데 우리는 지금 0.75명에 불과해요. 내가 평생을 바쳐서 마련한 이 소중한 집을 과연 누가 사줄 것인가? 이제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가 온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전체 주택의 64%가 고층 아파트인데 일본은 10%밖에 안 돼요. 앞으로 30년, 40년이 지나서 이 수많은 아파트들이 낡았을 때 이걸 재건축하는 문제가 우리 사회에 정말 큰 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마주한 현실과 위험들을 살펴봤습니다. 들으시면서 마음이 좀 무거워지셨을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너무 걱정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이걸 어떻게 관리하고 더 안정적이고 편안한 노후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제안하는 은퇴 시점의 황금 비율, 바로 부동산 50, 그리고 금융자산 50입니다. 핵심은 간단해요. 집에 묶여있는 자산을 매달 생활비로 쓸 수 있는 현금 흐름으로 바꾸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니, 가진 거라고는 집 한 채가 전부인데 이걸 어떻게 50대 50으로 맞추냐 싶으시죠? 물론 방법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집의 규모를 줄이는 다운사이징, 내 집에 살면서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 그리고 아예 집을 팔고 전세로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다운사이징은 지금 사시는 좀 큰 평수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옮기면서 남는 돈을 금융자산으로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요. 다음으로 주택연금은 지금 사시는 집에 계속 사시면서 나라에서 매달 생활비를 연금처럼 받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세전환은 아예 집을 팔아서 큰 목돈을 손에 쥐고 그 돈에서 나오는 이자나 투자 수익으로 생활하면서 편안하게 전세로 거주하는 방식입니다. 이제는 우리 생각의 중심을 조금 옮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노후의 목표는 얼마짜리 비싼 집에 사는가가 아니라 매달 얼마의 현금을 가지고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바로 이게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여러분의 평안한 노후를 여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겁니다.